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게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죠. 최근 이 세계적인 다들 아시는 그 이슈에 의해서 주가들이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삼성 SDI, LG화학의 기업의 미래 가치를 나타내는 그 주식의 가치는 여전히 작년 말하고 그냥 단순 비교해보면 꽤나 높죠. 뭐 주식의 가치가 높다 낮다를 제가 뭐 이야기하기보다는 어쨌든 시점 기준으로는 꽤나 많이 올라왔죠. 이런 주가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런 기업의 미래 가치가 사실임을 나타내기라도 하듯이 LG화학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회사 중에서 일본의 파나소닉, 테슬라의 거의 막대한 후원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 일본의 파나소닉 다음으로 세계 2위, 막대한 이 중국 정부의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을 무기로 꾸준히 세계 1위를 고수하던 CATL을 넘어섰습니다. CATL은 2019년 점유율 기준으로 누구도 뭐 넘볼 수 없는 세계 1위였는데 2020년 지난달까지 카운팅된 점유율 및 사용량 기준으로는 세계 3위로 물러섰죠. 성장률 측면에서 마이너스 30%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원래 세계 2위를 차지했던 중국 비아디는 무려 마이너스 80%를 기록하면서 세계 6위로, 세계 2위였던 비아디가 세계 6위로 추락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그런 하향세죠. 이런 게 결국에는 중국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반토막에 기인한 것도 있고, 현재 중국 경제 상황에 기인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물론 복합적이지만 어쨌든 결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배터리 기술력 1위, 세계에서도 기술력 면에서는 파나소닉마저도 넘어서는 자타공인 1위로 불리는 LG화학은 성장률 137%를 기록하면서 세계 2위에 무난히 안착을 했습니다. 2020년 점유율을 보면 파나소닉이 27.6%, 지금 지난달까지를 보는 거예요. LG화학이 22.9%니 테슬라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는 세계 1위의 파나소닉과도 단 5% 정도, 약 5% 정도의 격차밖에 나지 않는 상황인 거죠.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도 나름의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세계 4위와 세계 7위로 이제 안착을 했습니다. LG화학이 독보적으로 치고 나가서 그렇지 나머지 두 개 기업도 나름의 성장세를 꾸준히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 초부터 제가 영상들에서 분명히 언급을 드렸었죠. 2019년 중국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이 반토막 나고 2020년 완전 폐지 단계를 밟아가면서, 물론 완전 폐지는 좀 연기하는 것을 중국에서 검토 중이지만 어쨌든 제가 영상을 올릴 때는 완전 폐지가 확정적이었어요. 보조금 파워가 큰 추세상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큰 추세상 보조금 파워가 점점 줄어들고 점차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경쟁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미중 무역 분쟁도 중국의 시장 개방 요소로서 한국 전기차 배터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CATL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비아디 아래로는 전부 도산할 것이다. 지금 비아디도 도산까진 아니지만 수치로 보면 처참하죠. 마이너스 80%라는 이 사용량 성장률을 보면 처참합니다. 세계 2위였던 기업이 세계 6위까지 그냥 순식간에 떨어졌어요. 세계 4위권에 있던 LG화학이 바로 세계 2위로 치고 올라갔고, 세계 1위를 단 한 번도 뺏기지 않았던 중국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CATL도 세계 3위권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은 여전히 유효하죠. 유효한 상황에서도 비아디가 6위로 떨어졌고 CATL도 3위로 떨어졌다. 유효한 상황에서마저 라고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완전히 폐지되는 상황에서는 물론 그때 또 중국의 경기나 이런 걸 복합적으로 봐야겠지만, 단적으로만 보면 완전히 폐지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큰 격차가 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한국 전기차 배터리 3사가 중국을 대표하는 두 기업의 점유율을 일방적으로 빨아들인 것이고 압도한 것이죠. 조금 세부적으로 가보면 LG화학은 르노의 조에라든지 아우디의 이트론 EV, 이전 쪽들 차종에서 판매량이 좀 급증하면서
사용량이 137% 정도 이렇게 급격하게 늘은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 경우에는 BMW의 330e 그리고 폭스바겐의 파사트 GTE 뭐 요런 쪽이 판매가 조금 잘 되어 주었고요. SK 이노베이션은 뭐 우리나라 쪽인데 니로 EV나 뭐 소울 부스터 요런 쪽에서 판매가 좀 호조세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도 LG화학이 이번에 세계 2위를 찍어주고 막 세계 회사의 점유율을 합하면 30%인데 그중 대부분이 LG화학의 점유율이긴 하죠. 그러면서 좀 너무 독보적인 그런 걸 수치를 보여줘서 그렇지 삼성 SDI도 30% 정도 성장을 했고 SK이노베이션은 뭐 100% 정도 넘게 성장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주가적으로 보면 SK이노베이션은 아무래도 화학산업과 또 엮여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LG화학은 이번에 중국에서 테슬라에도 같이 일부 파이 이제 파나소닉 CATL과 같이 이제 공급을 하지만 어쨌든 그런 최초의 파이들을 확보하는 면도 있었고 실제로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와주는 그런 면들이 주가를 멱살을 끌어당기는 게 있는 거고 SK이노베이션은 다른 어떤 악재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지 전기차 배터리로만 보면 SK이노베이션도 잘해주고 있어요. 물론 LG화학과의 이 조기 패소권 그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 봐야겠죠. 하지만 지금 이 영상에서 그 얘기는 까진 할 건 아니고 그 얘기는 제가 전에 영상 업로드한 게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달 원래 시장 점유율 1위 파나소닉은 배터리 사용량이 한 2GWh를 넘어서는 수준이고 이게 테슬라 모델 3 물량이 미국에서 좀 이번에 또 증가해 주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CATL과 비아디만 제가 중국 전기차 배터리에서 언급을 했는데 그 외에 뭐 거시안 정도를 제외하고는 중국계 업체들이 세계 탑 10에 엄청 많거든요. 대부분이에요 사실. 근데 그 업체들 전부 점유율이 하락세입니다. 전부. 그만큼 중국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에 어떤 받쳐주는 그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그게 빠지니까 애들이 힘을 못 쓰더라.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전기차 배터리 시장도 사실 안 좋았어요. 근데 기술력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성장을 한 거죠. 특히 중국 시장 안이 안 좋긴 했습니다. 중국 시장이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총량이 글로벌 기준으로 봐도 한 6% 감소했는데 대부분의 감소량이 중국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섞여 있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LG화학은 요런 어떤 제가 앞에서 언급해드린 부분 이외에도 계속 잘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루시드 모터스 제가 뭐 전해드렸었죠. 루시드 모터스에는 미국 업체인데 그 스타트업 업체입니다. 요 업체한테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독점 공급하는 걸로 뭐 확정을 지은 건도 아주 좋은 건이었고요. 루시드 모터스가 2018년에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로부터 1조 정도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신생 전기차 업체죠. LG화학이 이 회사에 공급하는 배터리는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로 불리는 21700 제품입니다. 지름으로 치면 21mm 정도고 높이로 치면 이제 700mm 정도의 외관을 갖춘 제품 정도로 보시면 되죠. 기존에 이런 원통형 배터리 대비 용량이 한 50% 정도 높아진 것을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또 걱정하는 부분이 리튬 부분도 있는데 그 어떤 소재를 확보하는 부분 물론 코발트가 더 큰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 기분 좋은 소식을 또 LG화학이 보여준 게 캐나다의 리튬 생산업체에 한 300억 원 정도 상당의 추가 투자를 단행해가지고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어떤 지원으로 아르헨티나 소금호수에서 생산한 리튬을 지원받으면서 배터리 원재료 확보 측면에서도 꾸준히 투자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막 리튬이 이제 고갈되고 뭐 가격이 뛰고 하면서 이제 나트륨을 가지고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고 뭐 전고체 이야기도 나오고 하면서 많은 또 어떤 리스크 요소로 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이 회사가 이제 뭐 캐나다에 본사를 둔 회사인데 블랑코 미네랄이라는 그 칠레와 멕시코 뭐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 이제 리튬을 R&D하고 생산하고 유통하고 하는 회사인데 뭐 LG화학과 이번에 처음 하는 건 아니고 작년에 7월 15일에 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 9월 30일에 한 800억 정도의 LG화학이 이제 이 회사에 자금을 공급하면서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이제 안정적인 어떤 리튬 수급처로 가고 있는 거죠. 리튬이 정말 이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리스키한 부분을 충분히 이런 것들로 해지할 필요가 있어요. 2025년 리튬의 전 세계 수요량이 한 70만 톤, 71만 톤 정도 되는데 이게 2017년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넣는 그 정도 이제 수치입니다. 3배 정도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재작년까지만 해도 재작년 정도? 작년 초까지만 해도 리튬 가격이 막 3배까지 뛰었었거든요. 근데 요 최근에는 좀 공급이 잘 되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그 소재 공급처가 필수적이고 뭐 가격도 계속 상승세를 띨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